5월 18일 데일리베스트 웃공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에 앞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웃기지만 슬픈 스토리 하나를 전해드릴 텐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진은 인도 펀자브주 잘란드하르시에서 의원 선거에 출마한 니투 슈테란 왈라 씨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왈라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왈라 씨가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왈라 씨가 이번 선거에서 얻은 표는 총 5표였는데요. 그런데 왈라 씨의 가족은 총 9명이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마저 심한 상처를 입었을 알라 씨는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놀랍게도 조사 결과 정말로 기계 오류 탓에 집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왈라 씨가 얻은 표는 5표가 아니라 856표였다고 하는데요. 38만 표를 얻은 당선인을 이기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지만 856표가 5표로 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엔 총선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인도처럼 개표기를 이용해 개표를 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얼마 전 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선거법 개정안이 오르면서 국회가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았었고, 그 여파로 국회가 지금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당과 야3당을 혼자서 상대했던 한국당은 별도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는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자는 게 그 골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비례대표제에 대한 폐단은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돈 주고 사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였던 28일 좀 이상한 장면이 연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갈창균 한국외식업 중앙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요식업 중앙회가 과거 선거에서 민주당을 도왔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익단체 대표가 공개적으로 선거 때 공을 세웠으니 비례대표 의석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인데,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에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좀 더 이날 있었던 발언을 들여다보면 제갈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관담회에서 지난번 대선 때 20만 진성당원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 원을 들여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라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는데요. 전남 출신으로 대전에서 예식장과 요식업을 한 제갈 회장은 과거부터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때 민주당을 도왔는데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했다라며 지난 4.3 경남 통영 고성 보궐선거 때에도 우리 단체같이 도움을 준 단체가 없을 것이다. 100여 명을 소집해서 민주당을 도와달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를 저희 단체에서 신청했는데 당시 김종인 대표가 배신을 했다라며 저희가 새벽까지 거기서 운동해서 12등 했는데 결과 발표는 28등으로 조정되더라. 정말 기만을 당하고 정치 세계가 이렇게 눈속임하고 의리를 배반하는가 하는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 급격 인상 정책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집회 때도 정부 측 입장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소상공인 연합회장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광화문 집회를 도와달라, 같이 하자 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3분이 2시간이나 저를 붙잡고 굳이 집회를 회장님이 하시냐 해서 동원 인원을 3만 명으로 줄이고 우리 단체는 8,000명만 오라고 했다고 폭로에 가까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제갈 회장은 이런데도 왜 민주당은 저희들의 관심 안 주나
내년 4.13 총선에는 권역별 연동제가 선거법적으로 개정되면 비례대표는 당연히 한 자리를 주셔야 한다라고 했고, 자, 우리를 앞세워 필요할 땐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땐 나 몰라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자, 우리는 민주당이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문재인 정부의 청구서를 내미는 단체가 민노총, 정교조 말고 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인데요. 재갈 회장 발언 직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이해찬 대표는 공천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외식업 중앙회장의 발언은 지난 선거가 돈을 매개로 비례대표를 약속한 금권 선거이며 부정선거 소지가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공소시효 관계없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또 비례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같은 부조리로 볼 때 비례대표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국회의원 정원을 10%를 줄여 270석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증거가 추가로 생겼다고 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일단 재빠르게 논점을 잘 캐치해서 논평을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거 때 도와주면 뭐 한 자리 주겠다는 놈이나 또 그 말을 믿고 신념 없이 영혼 없이 선거를 도우는 놈들이나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자, 어쨌든 지난 선거 때 이런 식으로 매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내려꽂는 낙하산 인사가 왜 그토록 많았는지 대충 이해가 갈 듯합니다. 여당 실세가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공권력의 선거 개입 논란에 이어 표 매수 의혹까지 참 가지가지하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더 팩트에 의해 밝혀진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부적절한 만남이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양정철과 서훈 외에 또 한 명의 동석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자,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요. 자, 이 동석자는 MBC 소속 여기자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름은 김현경 기자라고 하는데, 이 김현경 MBC 기자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북한 전문 기자로 알려졌고, 2017년 12월부터는 MBC 보도본부 통일방송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문제는 서훈 원장 취임 후에도 가끔 만났고, 자, 문자도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훈 원장과 양정철 원장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던 MBC 김현경 기자는 미국 방문 도중 오늘 귀국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기자는 서훈 원장이 밥 한번 먹자 했더니 서 원장이 그럼 양 원장이랑 같이 합석해서 먹자고 했다라고 만남이 성사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치 얘기는 없었고 과거 사건 퍼즐을 맞추며 깔깔대는 자리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김 기자는 서훈 원장과 과거부터 남북 전문가들과 함께 만났고 국정원장 취임 후에도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김 기자와 가까운 다른 언론인은 두 사람이 두 달마다 한 번씩 만나던 사이라고 전했지만 김 기자 본인은 가끔씩 만났다라고 말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상 상당한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개 방송국 기자가 국정원장을 만나 밥 한 끼 먹는 일이 뭐 흔한 일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장도 따로 만나기 힘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보위원장하고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다라면서 5번 다 거절당하고 하노이 회담이 끝날 때까지 저는 전화번호를 못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전문기자와 국정원장이 친하게 지냈고 밥 먹자는 말에 흔쾌히 응할 정도의 사이라, 자, 이걸 놓고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하나 더 있지요. 바로 양정철의 반응입니다. 자,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시인하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해야 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양정철은 거듭 사적인 만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정철의 현재 신분이 어떤지가 핵심 사안이 될 듯한데요. 자, 양정철은 현재 여당인 민주연구원장,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 책임자 신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바로 이 양정철의 직책에 중한점을 두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민주연구원이 어떤 조직이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참고로 자유한국당에는 여의도연구원이 있지요. 정책연구기관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3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민주연구원은 지난해만 약 1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100억 원은 모두 여러분들께서 내신 세금인데 이 조직에는 이사들과 부원장직으로 8명의 국회의원도 포진해 있는데요. 이 기관의 장인 양정철 원장은 당내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자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양정철은 공식적인 공무원은 아니지만 연구원 자체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니까 공적인 성격이 있는 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양정철이 항변하고 있는 일과 이후의 삶, 그러니까 저녁 식사 자리까지 문제 삼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항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더 있는데요. 그렇게 떳떳한 만남이었으면 왜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을 갔냐라는 것입니다. 자, 식당이라는 게 완벽한 보안시설을 갖출 수는 없지만 정치인들이나 유명 사업가들이 보안을 이유로 자, 룸이 갖춰진 한정식집이나 중식당을 주로 이용한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논란을 자초한 건 양 원장과 서 원장 이 둘이 아니냐는 건데요. 자, 이 외에도 국정원장의 동선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국정원을 어제 항의 방문했고 서훈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여권 내부에서도 하필이면 이 시기에라며 오해를 살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 매지 말라고 이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적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서 만났는지 하는 느낌은 있다라며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자, 문재인의 최측근 실세로 알려진 양정철과 관련된 일에 민주당 내에서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 친문의 끝발도 이제 수명이 다한 듯합니다.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쭉 보니까요. 양정철은 남자 최순실이라는 댓글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기가 많이 불편한 건 확실한 듯합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그의 아들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긴급 구출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단체를 두고 이런저런 루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어제 국내 한 방송사인 채널A가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이들 단체와 접촉해 인터뷰한 내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중에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우선 자유조선은 김한솔의 탈출에 개입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김한솔이 탈출을 도와달라고 먼저 접촉해 왔다는 점도 공개했는데요. 자, 2년 전 공개된 영상에서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묵음 처리되고 입모양도 가려진 상태였지만 Kim Han-sol, we're very grateful to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40초 분량의 김한솔 동영상 원본에서는 아버지 김정남 피살 직후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직접 밝혔습니다. Adrian for his help.
Adrian and Steve for his help. And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을 진두지휘한 에이드리안 홍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자유조선 멤버들이 구출 작전을 펼쳤다는 것이 공식 확인된 셈인데요. 자유조선 측은 구출 작전과 관련해 주변국에 머물던 크리스토퍼 안과 에이드리언 홍이 긴급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 이날 보도된 자유조선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자유조선은 10년 가까이 활동해 왔고 평양에도 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조선 공식 이메일 계정으로 발송된 1140자 분량의 이메일에는 스스로 밝힌 자유조선의 실체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자유조선은 우리는 평양을 포함하여 활동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갖추기 위해 근 10년 동안 세계 도처의 거점을 만든 국제적인 범위의 조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양에 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대담하게 공개한 것인데요. 김정남 암살 계기로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10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자, 실력을 갖춘 조직인 덕분에 김한솔의 요청이 가장 먼저 전달됐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간에 활자되고 있는 김정남, 김한솔의 지도자설에 대해서는 치욕적이라며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자, 이날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치욕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김정남, 심지어 김한솔 지도자설이라며 김씨 일가의 혈통을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끔찍한 상상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조선을 둘러싸고 두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스페인 그리고 두 남자 크리스토퍼 안과 에이드리언 홍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스페인 소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미국 FBI에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은 미국 해병대 출신으로 2017년 김한솔 가족 구출에도 적극 가담한 인물인데요. 자, 이 사건과 관련해 자유조선은 자신들의 행동이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거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이 인터뷰에서 자유조선 관계자들은 독재 정권의 위협에 직면했던 김정남 가족을 포함하여 수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하는데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던 인도적 실천주의자들, 행동주의자들이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간 임시정부의 성격을 강조했던 기존 태도와 달리 인도주의 단체라는 성격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미국 LA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범죄인 송환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섣불리 인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고,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을 주도한 에이드리언 홍은 현재 미국 내 모처에 은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한 자유조선과 관련한 보도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 요약하자면 자유조선은 급조된 단체가 아니라 10년 이상 된 단체이다. 그리고 세계 모처에 거점을 두고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과 달리 평양에도 거점이 있는 조직이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가장 치욕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김정남, 심지어 김한솔 지도자설이며 자유조선은 북한 김씨 일가의 혈통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이들의 실체가 완벽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들의 실체가 완벽히 드러나서도 안 되겠지만 이들이 밝힌 것처럼 정말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고 이들이 북한 김씨 일가 세습을 타파할 유일한 단체라고 한다면 이들의 건승을 빌어야 마땅할 일일 텐데요. 자, 부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속보로 김정은이 암살당했다던가 아니면 김정은이 물 먹다 채에서 죽었다는 속보가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문재인의 표정사진과 함께 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 상황에서 그야말로 불필요한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합장 등 불교식을 따르지 않아 불교계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적이 있었고 26일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 절규했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자,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지옥의 구원자를 자처할 거라면 차라리 종파를 창설하라고 트집을 잡고 나섰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불교 행사장에서 불교의식을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황 대표는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고, 자, 여당이 트집 잡은 이른바 지옥의 구원자 발언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종교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며 저는 과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황 대표는 정치 입문 후에도 지옥이나 천국 또는 악한 세력이나 천사 같은 언어를 종종 써왔는데요. 황 대표는 지난 3월에도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황 대표가 불교 행사장에 가서 불교 의식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야당 유력 대선 후보로서의 부족한 처신이었다라는 점을 지난 방송에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은 살려달라 절규했다라던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타게 될 것과 같은 발언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도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상대당과 언론의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를 특정 종교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러한 논란에 황 대표가 굳이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맡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제가 대통령 하면 목사님도 장관 하시겠느냐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 목사의 설교 중 나온 이후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전 목사는 설교 도중 황교안 대표가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 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그래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20일 MBC 스트레이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황 대표와 전 목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는데, 자, 황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전 목사는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황교안 장로님이 나보고 장관하라고 그랬다. 자, 이런 말 가지고 MBC가 나한테 들이대는데, 아니 저하고 황교안 장로님 죽이라고 누구 지시를 받았나 MBC에서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20일 황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도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셨다.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황 대표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00만 크리스천들과 함께 뜻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 한기총 소속 일부 교단 목사들은 전 목사의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원 및 회원교단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정광훈 대표 회장이 한기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황교안 대표의 종교 편향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여당이나 언론도 황 대표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 공세가 더욱 거세질 거라는 점에서 황 대표가 이들에게 괜한 빌미를 제공하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런 여당과 언론의 프레임 씌우기가 성공하면 황교안 대표가 추구하는 통합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더러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에게는 분명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데일리베스트에서 다음 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문재인 무시 또는 문재인 왕따가 예상됨에 따라 G20에 문재인이 가지 않고 이낙연이 대신 가는 방안이 점쳐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지요. 자, 이러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소식이 있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와 외교 당국이 문재인의 일정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밖에도 G20 정상회담을 전후해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은 공식 발표가 된 지 12일이나 지났지만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 일정과 의제 논의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이 정확히 언제 열릴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얼마나 될지 등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미일 동맹을 국제사회에 대대적으로 과시했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 이후 첫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 이어 28일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함에 함께 승선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 자위대 호위함에 승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요코스카 미군 기지를 찾아 연설을 했는데, 자,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지칭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 밖에도 앞서 2017년 11월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 공동 외교 전략으로 발표했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찌감치 동참을 선언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같은 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 전략에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한 북한 비핵화 협상은 지난 2월 28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3개월 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고, 김정은은 지난달 15일 문재인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한 달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신 북한은 지난 4일과 9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기도 했었지요. 자, 북한은 또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자 생색이나 내고 여론을 기만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중국, 일본과 어색한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까지 등을 돌리면서 우리 외교가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G20와 같은 중요한 외교 행사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문재인의 구체적 일정조차 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미국은 전쟁을 함께 치른 혈맹 관계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닌 북한 입장을 대변하려는 한국을 달갑게 생각하겠느냐며, 자, 이대로 가다간 G20 정상회의에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활용한 일본의 망신주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쪽팔려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구독자 여러분 모두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실 테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문재인의 탄핵을 청원한다라는 글에 24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께서 동참하게 되면서 청와대가 문재인 탄핵을 직접 거론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데요. 당초 청와대가 밝힌 대로라면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인 오는 30일부터 30일 이내, 즉 6월 30일 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파들이 조그만 일이라도 관심을 갖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건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국민청원 게시글이 하나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저도 방송에서 종종 했던 말이기는 한데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북한에 쌀만 보내지 말고 민주당원들도 같이 보내자라는 글이 올라왔고, 자, 아직 글이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의한 사람의 수가 4~5천 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 같은 글을 올리신 국민께서는 국회의원 절반을 줄이면 4년간 5천억 원이 절약된다라면서 민주당이 북한으로 가면 한 해 수십조 예산이 보전된다라는 주장의 글도 함께 써주셨는데요. 자, 여기에 저의 단순한 논리를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관에 가면 되고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장에 가면 될 일이고,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중식당에 가면 되듯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북한에 가면 그만인 것인데, 왜 자유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부르짖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송이 끝나는 대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러 동의할 생각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